엄마가 되기 위한 17번째 도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몇 개 채취됐습니다. 이러고 거기서 또 다행히도 간식을 먹고. 그동안 이제 과배하면서 맞았던 주사인데 사실 이게 다는 아니고 제가 만 3년을 했고 횟수로 4년 차인데 이게 작년 것만 있는 거예요. 난임 시술 실패의 흔적들. 숱한 좌절을 안겨주지만 유일한 희망의 출구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아기만 찾아온다면 나는 버틸 수 있다.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냥 엄마란 단어는 되게 슬픈 것 같아. 난임의 긴 터널 끝에 기적처럼 찾아온 아기. 네, 만들면 되죠? 이제 엄마가 힘을 낼 차례입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끝내고 엄마라는 이름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빠 목소리 알아듣나 봐. 아빠. 이른 저녁, 오늘도 어김없이 거실이 분주합니다. 자,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복부힘 주면서 일어나면 돼요. 시작. 하나. 마시고 내려갔다가. 아내에겐 수월한 동작이 남편에겐 거의 급기훈련인데요. 바닥 봅시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너무 선생님처럼 하지 말고 아내처럼 해. 일어나.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 중인 테리 씨. 4년 전 5살 차이 나는 진양 씨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스톱한 거지. 이른 나이에 결혼해 신혼을 충분히 즐기고 싶었다는 부부. 그래서 아기를 갖는 것도 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일 쉽게 생각했던 게 둘 다 젊을 때 결혼을 했으니까 피임을 안 하기 시작하면 바로 생길 거라는 걸 너무 100% 믿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신혼도 보냈고 이제 아이 이제 가지려고 노력해보자 해서 한 5, 6개월 정도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제 반년이 지나도 안 생기니까 이제 병원에 한번 가서 산전 검사를 해보자 같이 싹 했는데 이제 원인이 이제 저한테 있었던 거죠. 단 두 줄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임신을 확인하는 일은 기대와 실망의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렸는데요. 이게 제가 노력을 해왔다는 거에 어떤 표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두 줄이 되면 그때 미련 없이 그걸 다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하나씩, 거의 1년의 기록입니다. 27, 32에 만나 1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두 사람. 사랑에 이른 과정이 그러했듯 아이를 갖는 일도 순탄할 거라 여겼습니다. 테리 씨가 난임 진단을 받은 건 6개월 전인데요. 난소 기능 검사에서 40대 난소 나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AMH 수치가 0.97 0점대면은 40대, 보통 40대가 0점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이제 폐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 나이면 보통 4점대인가? 4점대인가 5점대인가 5점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낮은 거죠, 수치가. 그래서 0.97.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날 이후 줄곧 테리 씨를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많은 난임 환자가 그렇듯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편에 대한 진짜 그런 미안함이 있어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빨리 저도 우리의 아기를 갖고 싶고 그 아기를 남편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으니까, 노력처럼 되지 않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 언제쯤 이 부부에게 천사 같은 아이가 찾아와 줄까요? 난임 치료는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 주스를 준비하는 김미소 씨. 제가 난임 때문에 뭐 건강에 좋으라고 비타민 섭취하고 야채 먹는 거라서. 난임 치료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못한답니다. 올해 45인 미소 씨는 난임 시술을 지금까지 16차례나 받았습니다. 주사기를 다루는 손길도 능숙한데요. 아침마다 배에 직접 놓는 주사는 시험관 아기 시술의 한 과정입니다. 과배란 관련 주사, 난포 키우는 주사거든요. 여러 개의 난포를 키우기 위해 난소에 강한 자극을 주는 약물인데요. 난임 시술에 들어가면 이런 일상이 2주가량 반복됩니다. 보통 매일 아침에 대부분 이제 시험관 하시는 분들이 기간은 다르고 용량도 다르지만 보통 오전 시간에 아침마다 같은 시간을 맞는 루틴은 똑같아요. 사용 후 모아둔 일회용 주사기들만 해도 작은 박스로 2개. 그동안 이제 과배하면서 맞았던 주사인데 사실 이게 다는 아니고 제가 만 3년을 했고 횟수로 4년 차인데 이게 작년 것만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거는 한번 버렸고 이건 작년 1년 동안 썼던 주사예요. 2년 거는 버렸고 그러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이거 3배를 그동안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했던 미소 씨. 무슨 일이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뤄왔는데 임신만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3년간 난임 시술에 도전해온 미소 씨. 마지막 16번째 시도에서 처음으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에 행복했던 날은 딱 하루. 다음 날부터는 오히려 두려웠다는 미소 씨. 혹시나 잘못될까 한 달 가까이를 가슴 졸이며 보냈습니다. 이제 8주 차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심장이 멈춰서 의사 선생님이 볼 거냐고 했는데 안 본다 그랬어요. 내심 불안하긴 했지만 이날 들은 아기의 심장 소리가 마지막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좀 그때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잘 안 따라가요. 이제 회사 나가고 하니까 저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은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같이 가겠다고 한 날 심장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심장이 멈췄다는 소리를 들어서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오랜 기간 연애한 두 사람은 미소 씨 나이 37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미 노산이라 생각해 노력했지만 2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난임병원을 처음 방문을 해서 이제 산정 검사 같은 거 뭐 검사를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지금 시험관 시술을 못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직감을 했어요. 난임 치료를 시작하려던 차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암 수술을 마치고 다시 난임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냥 좀 이른 나이에 일찍 난자냉동을 해놓을 걸. 그랬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게 진짜 후회돼요. 아침부터 분주한 박지윤 씨 부부. 유아용 식탁 의자를 조립 중인데요. 임신 38주 차에 접어든 지윤 씨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맞아. 얘를 먼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부부의 삶은 이미 아기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돌 지나서야 쓰는 가구까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약간 처음 육아이신 분들은 대부분 요령도 없다 보니 아기 케어하는 거에 정신이 팔리고 막 정신 없고 하다 보니까 뭘 살 생각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미리 사놔라 막. 그래서 여기 이제 앉혀서 이렇게 벨트 같은 거 해서 안 하고 식판 껴서 밥 먹고 하는 거. 귀여워. 거기서 같이 밥 먹을 날이 오겠지? 금방이야 금방. 발판이고 하나는 의자지. 설렘과 기대로 가족이 될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 그냥 대충 끼워놓으면 돼. 모든 아기가 그렇지만 지윤 씨 부부에겐 더 특별한데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자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도 조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이제 다른 검사를 하러 산부인과를 갔다가 거기서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 그 제가 난임이라는 거를.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었죠. 그게 한 3년 전? 매일 과배란 주사를 맞으며 시험관 아기 시술을 준비했고 4차례의 난자 채취 끝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지윤 씨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8주 6일 정도였으니까 9주 넘어갈 때면은 한 젤리곰 될랑말랑 요만할 때예요. 근데 이제 심장은 뛰고 있을 때고.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전주에 가서 심장 뛰는 걸 봤는데 일주일 만에 갔는데 심장이 이제 멈춘 거죠. 처음이었으니까 조금 강하게 남더라고요. 충격과 함께 공허함이 찾아와 10개월의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다시 난임 시술을 시작했는데요. 대박. 첫 번째 시도에 임신 테스트기 양성.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듭 확인하고 남편에게 처음 임신 사실을 알리는 일명 임밍아웃을 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특별한 아기입니다. 그때 처음 이제 아기 심장 소리 듣고 왔을 때 그때는 완전히 사람처럼 다리도 나오고 이마도 생기고 콧대도 생기고. 저 아까 그 입체 초음파 되게 자주 봐요. 핸드폰에서도. 이거 너무 귀여워요. 입 앙 다물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우리만 귀여워하는 사진. 자기 눈에만 보여.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귀여움이라고. 눈 밑에 애교살도 들어가요. 짜부된 거 아니고 이거.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처음 임태기로 극복기가 온 걸 알았을 때 기록이 저 갖고 있고 싶어서 제가 따로 임태기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감격적인 그날의 훈장 같은 걸까요? 어떤 걸 좋아? 아기를 기다리는 동안 바라는 마음은 늘 같은데요. 예쁜 것만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사실 건강하게만 나오면 지금은 그게 제일 바라는 거고. 듣보가 외롭고 힘든 시간을 감수하며 왜 그토록 아이를 원했던 걸까요? 본능적인, 그러니까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고
그거에 대한 행복도 좀 궁금했어요. 얼마나 다른 행복일까?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나한테 얼마나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막 좀 궁금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보기 아빠랑 하이파이브. 건강하게 만나자. 2021년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전체 신생아 중 8.1%로 신생아 12명 중 1명꼴입니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환자도 꾸준히 늘어 2022년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태리 씨 부부처럼 난임 전문 병원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떨리지? 오늘은 뭐 결과도 아닌데. 꽤 떨리지? 6개월 만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젊은 부부들도 난임병 많이 오는 것 같아. 그치? 그치? 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이렇게 무서운데 다들 이걸 어떻게 하나? 다들 이렇게 무서운데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난소와 자궁의 상태는 초음파 검사로 확인합니다. 자궁은 크게 이상 소견은 없어 보이시고. 남성 난임 진단을 위해서는 정액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난소 나이라 말하는 난소 기능 검사 수치는 혈액 검사로 확인합니다. 태리 씨가 걱정하고 있는 검사죠. 이틀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내원 횟수는 초음파 한 6개월 세 번 사이 되실 거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식날. 지난번에 검사하신 거 결과가 나왔는데 네. 난소 수치가 원래 0. 97. 근데 28로 조금 떨어졌어. 0.28이요? 응. 아, 0.2가 폐경 수치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아니,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치면 40대 이제 중후반 평균 수치 정도 되세요. 모든 사람은 다 폐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약간 그 속도가 조금 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좀 급하네요. AMH는 다 그런 부차적인 거고 나이가 너무 좋으셔서 한두 명 낳아도 그 똘똘한 애 한 명이 임신되는 거야. 그러면은 되니까 일단 해보기 전에 미리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 기대했는데 일단 한번 잘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실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몇 자리의 숫자가 임신을 결정짓진 못하겠지만 마음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미뤄왔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너무 생각하면 무섭거든요. 그리고 저는 난자체치도 뭐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저도 좀 무마취로 하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그걸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진짜 무섭고 겁나는데 제가 그걸 어젯밤에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진짜로 뭔가 버틸 때 그냥 그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건강하게 아기만 찾아온다면 나는 버틸 수 있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틸 것 같다고 어젯밤에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엄마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아기만 건강하게 찾아온다면 두려움과 고통은 감내할 준비가 됐다는 태리 씨. 엄마라는 이름을 위해 용기를 내봅니다. 난임 치료 4년 차인 김미소 씨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날입니다. 난자 채취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난소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마련이죠. 45인 미소 씨에게 매번 마음의 부담이 큰 시술입니다.
저 13번째 채취인데 맨날 채취하기 전날 밤에 잠을 못 자요. 긴장돼가지고.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 불리는 체외 수정 시술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난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초음파를 보며 난소 안에 있는 성숙한 난자를 뽑아내는데요. 이 난포액 안에 난자가 들어 있습니다. 채취한 난자는 곧바로 배양실로 옮겨집니다. 난자는 난소에서 배란이 될 때 물집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커요. 그 물집을 난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 난포가 보이면 그 안에 난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술을 할 때는 난포에 그 물집 안에 있는 물을 다 뽑아서 현미경을 통해서 정말로 난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난자를 횟수 찾아서 수정시켜서 임신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미소 씨. 저는 남자라서 개수가 작아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안 아팠거든요. 오늘은 왜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몇 개 채취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직 몰라요. 풀이 있어가지고 옆에 개수가 떠야 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까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혹시 잘못됐을까봐 아니면 수정이 몇 개 된다 싶어서. 임신손님 맞으시죠? 우리 개수는 1개 나오신 거 있고요. 저희가 이식 전화는 3월 16일 기대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난자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 전에 일찍 오셔도 됩니다. 채취가 난포 3개 보였었는데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또 수정이 안 될까 봐 걱정. 개수가 2-3개 되면 좀 안심이 되는데 하나라 또 안 될까 봐 너무 걱정돼. 난자가 건강할수록 수정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난자와 정자를 배양 접시 안에서 수정시킨 뒤 수정된 배아를 성장 배양기로 옮깁니다. 3일에서 5일간 배양한 후 배아의 등급을 판단하는데요. 등급 좋은 배아를 바로 자궁 내에 이식하는 것이 신선 배아 이식입니다. 등급 좋은 배아의 개수가 많으면 동결 보관 후 다음 이식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동결 배아 이식이라 부릅니다. 보통 시험관 시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임신율이 이제 여성의 나이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김미소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44세가 됐는데 40대 중반에 시험관 시술 성공률을 회당 한 번 시술했을 때 최고 10에서 15%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좋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잘 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임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외 수정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40대를 기점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만 44세까지는 12.7%, 만 45세를 넘어서면 3%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이 2021년 35%로 11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른일곱에 결혼한 이후 줄곧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해온 미소 씨. 며칠 전 채취한 1개의 난자는 잘 수정됐을까요? 난자 채취를 해서 수정이 안 된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공난포를 맞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 3년, 만 3년 하는 동안. 근데 공난포를 맞았을 때는 그냥 아예 내려놨는데 하나가 채취돼서 당연히 수정이 될 줄 알았는데 수정이 안 됐을 때는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새로운 복병을 만난 거예요. 확률 낮은 싸움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는 쉽게 포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끝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폐경이라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고는 했지만 실질상 내 의지와 상관없는 끝이 있긴 해요. 폐경.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아이를 갖고 싶어도 전혀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를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일단 아이가 포기가 안 되니까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죠. 힘들어도 견디는 건 그 길의 끝에 바라는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진 씨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엄마가 됩니다. 원진 씨도 따님으로 남편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드디어 선물 같은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도했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 집사람이 좀 많이 지쳐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 세상 엄마들은 정말 위대해요. 아직 키워보진 않았지만 그 10달 동안도 진짜. 수술실로 향하는 원진 씨. 엄마 마지막으로 손 잡아줘. 제왕절개술로 아기를 만날 예정입니다. 그냥 진짜 눈 감았다 뜨면 애기 나올까? 야, 무서워하면 안 돼. 아, 그럼. 길쭉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야, 엄마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따 보자, 길쭉 씨. 아빠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걸까요? 엄마 닮았지 아빠 닮았지 보자고. 남편의 응원 속에 원진 씨의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옆방으로 이동해 아빠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애기 아프지 않으니까 여기 가까이 한번 잘라주세요. 네, 힘있게 한 번 더. 네, 축하드려요. 이 순간의 벅찬 감정은 경험해야만 아는 거겠죠. 감흥 없다 그랬는데 등대 같은 아빠면 되죠 뭐. 아빠가 진짜 잘할게요.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뻐라. 아빠가 많이 기다렸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와 만날 시간입니다. 꼬박 10개월을 기다렸던 순간인데요. 누구 닮았어? 미안해 나가도 돼. 미안해 그래. 어떡하니.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몰려오고 있지만 엄마의 시선은 내내 아기에게 향해 있습니다. 만져도 돼요? 네. 건강하게 와준 아기가 고맙고 또 대견합니다. 엄마야. 아빠야. 지금 아낌없이 다 퍼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저기가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되어 남기는 첫 번째 가족 사진. 지금 봐봐. 원진 씨 가족의 첫 페이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24일. 급작스럽게 박지훈 씨의 출산이 시작됐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일이나 일찍 양수가 터진 건데요. 양막이 터진 게 맞대요. 그래서 유도분만 해야 될 것 같고 수축이 많지 않아서 유도분만 해야 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어떡해. 너무 무서워.
지금 매진하고 가셨는데 12시 52분이고요. 1시 다 됐고 진통 9시간째 좀 있으세요? 진통 간격이 짧아질수록 강도는 점점 심해집니다. 30분 전부터 조금 더 진통이 세게 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16시간의 긴 진통 끝에 드디어 극복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쁜 여자아기입니다. 힘들었어. 지금 코가 제일 힘들어요. 힘들었어. 엄마 목소리 알겠어? 눈 뜨려고. 어이구 맞아. 어이구 고생했어. 아이고 예뻐. 아 그랬어. 아픔도 잊을 만큼 예쁜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고생했네. 눈 자꾸 뜬다. 내내 덤덤했던 남편이 많이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대답해. 열 달을 잘 버텨준 딸에게 마음고생 심했던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극복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입니다. 사실은 둘이서 있어도 되게 행복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굳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내 애라는 그 존재감 자체가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산후조리원을 거쳐 드디어 집에 온 극복이. 며칠 사이 꽤 큰 것 같은데요. 꼬수유를 할 때 보면은 애기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행복이 전에 느꼈던 그런 감정과는 아예 다른 느낌이라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다른 감정의 행복은 맞는 것 같아요. 아이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결심한 정태리 씨 부부.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채소가 많이 들어간 샤브샤브는 요즘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 같은 거를 조금 자제하려고 해요. 예전보다 확실히. 조금 이왕 먹는 거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고. 긴 레이스의 출발점에 선 부부. 음악 감독으로 일하는 남편 진양 씨의 일상도 달라졌는데요. 불규칙했던 생활을 바꿨습니다. 하루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보통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최대한 수면 시간을 그래도 6시간은 확보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편이고 그 여자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남자가 더 건강했을 때 그거를 또 좀 더 커버하고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마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같이 또 노력해서 시험관 시술에 들어가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줘도 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인데요. 난임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인데요. 신선 배아의 경우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는 5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테리 씨 부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확률이 시험관이 더 아무튼 임신 찬스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과배란 유도주사는 보통 자가주사로 놓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보나레프 냉자, HP는 15. 앞으로 열흘간 매일 주사를 맞으며 난자 채취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방 뭔가 했는데 그치? 다행인 건 장기요법은 아니니까 그냥 한 2주 정도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번에 생기길 바라면서 네. 고객이 원래 총 결제 금액이 오늘 11만 800원이거든요. 오늘 정부지원금 되는 거 제하고 17,150원만 결제하시면 돼요. 다 주시면 돼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인정돼 오늘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총액은 36만 9,500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률 30%에 해당하는 11만 8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시술비 지원금이 더해졌습니다. 낳고 싶어도 어떤 신체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지원은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임신에 난임 치료를 통한 임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건 2017년부터인데요. 2년마다 지원 횟수를 늘려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45세 이하는 신선배아 최대 9회까지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습니다. 몸과 마음의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감당해야 하는 난임 치료. 그럼에도 왜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냥 남편이랑 저랑 닮은 아기 딱 한 명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질문이 슬퍼. 네. 힘든데 만나고 싶은 희망이 더 크니까 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빠 손에 자랐는데 그 유년 시절에 엄마의 부재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엄마의 사랑을 좀 되게 많이 원했고 지금도 약간 저한테는 그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받지 못한 사랑 이런 거를 내 아이한테는 더 많이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이 아기 천사들은 발이 작아서 늦게 찾아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냥 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졸업하는 선물로 받았어요. 난임병원 졸업은 곧 임신 성공입니다. 이거 신고 있으면 너무 귀엽겠죠. 올해가 토끼예요. 엄마가 된 후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데요. 그동안은 나밖에 몰랐고 내가 제일 사랑스럽고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뭔가 내가 나보다도 먼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왜 눈물이 나지? 그냥 안 슬펐는데 슬퍼지죠. 되게 친정 엄마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란 단어는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어쩌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봄비가 내리는 숲에서 엄마 아빠가 된 설렘을 즐기는 사람들. 숲 태교 프로그램 참가자들입니다. 저희는 도담이 엄마 아빠이고요. 셋째를 낳게 됐는데 딸을 원했는데 어떻게 딸이 잘 돼가지고. 둘째는 성분이에요, 그죠? 이곳에선 태어날 아기의 엄마 아빠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대전에서 온 성향이 22차 엄마 아빠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통과 의례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됐는데요. 이들은 행복의 여러 길 중 아이가 있는 삶을 택했습니다. 이 애라는 존재가 이렇게 특별한지 이렇게 생기지 않아 보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생겨 보니까 확실히 더 없던 이런 책임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는 둘이어서도 행복했지만 너랑 함께 있어서 더 행복한 것 같다고.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잘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기에게 편지를 남기는 시간. 도담아 안녕 엄마야.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엄마에게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렴. 엄마 아빠도 그런 널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게. 고맙고 사랑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과 약속. 곧 세상에 나올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 실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어떨까요? 이란성 쌍둥이 다비와 다을이. 다비야, 근데 너 이거 발레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함께였지만 쌍둥이는 외모부터 성격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잡아. 쌍둥이가 하나의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는 건 위험 신호입니다. 자꾸 내려오니까. 다리가 잡아준대, 내려오니까. 또 어디 가? 보여줘. 아니. 쌍둥이 엄마에겐 익숙한 일상이죠. 그런 말 있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을 만큼 행복하다. 쌍둥이 육아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진짜 죽을 만큼 행복해요. 정말. 집안의 쌍둥이 물건은 2개씩. 색깔까지 같아야 분란이 안 생깁니다. 우리 저쪽 협상 테이블 가서 먹자. 저기 의자 앉아가서 먹어. 앉아서 드세요. 앉아서. 티격태격 다투는 게 일상이지만 둘도 없는 단짝이기도 한 쌍둥이. 다리 오빠 사랑이야? 아빠는? 아빠도 사랑해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시작도 쉽지 않았는데요. 난임 진단을 받고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 결국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2명 이식했으니까 뭐 2명이 되면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진짜로 또 2명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나한테 왔구나 이제 그러면서 받아들였죠. 근데 되고 나서는 다들 주변에서 야, 한 방에 끝냈다. 됐다. 한 방에 끝냈다. 쌍둥이를 낳고 키우면서 임신, 출산 진료비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최근엔 양육비까지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그만큼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난임을 극복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얻은 부부. 이들에겐 고된 육아마저 행복입니다. 하나, 둘, 셋. 그 전까지는 사실 아기 낳기 전에 이제 남편하고 그냥 결혼 생활, 연애 생활 보낼 때는 그냥 내 직장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뭔가 달려갈 곳이 있다면 굳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말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이거는 진짜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봐도 좋겠다 싶은 경험이다. 엄마가 된다는 그 자체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값진 일이에요. 정말.